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영천회의 회장님 김현태, 영천회의 회장 조영희, 재영시도회 자문위원 김덕진님, 대경 영천회의 자문위원 김대관님, 영천회의 자문위원 대경님, 이상 원명하신 분들의 많은 오셨습니다. 시간을 보호를 하시면서 원명하신 분들에게 많은 수고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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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자들 말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실에 PK라고 나섰는데 우리 보고해 주신 대통령과 부산상장이 하나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의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장마가철을 원래 소개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정리하는데 4시간 만에 걸렸습니다. 한 4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경기를 한번 이야기하고 다 하는 시기 능력을 그래서 그 참가하신 모든 단체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로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신과 업적을 그리고 있는 민족공회의 정재호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사람한테 였어요? 뭐 어때요? 아니 애국이야 애국 화장실 갔다 오니라고. 반갑습니다. 김치 화장실 만들어놨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유보소의 버튼목이십니다. 저도 있고 여기 많아.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가슴 속에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해. 애국심이 넘치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뜻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저는 나이 자랑한다는 것이 쑥스럽습니다마는 94세의 경산도 사나이입니다. 일찍이 3.15, 4.19, 5.16, 5.18, 12.12, 60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들이마셨고 구석구석마다 언기와 양기를 둥살진 이 사람이 감히 여러분 앞에서 나이 자랑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선조들과 함께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감히 인간 박근혜 그 숙명의 여인의 아픈 가슴을 온전히 지켜드리지 못하고 이 나이에 이미 눈물샘은 메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이 사람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뜨거운 까닭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 벌판에 현지 계획의 새벽을 연
영웅 박정희 대통령, 설사 박근혜가 허물이 있다 하시더라도 이 나라의 천지개벽의 새벽을 울린 영원한 영무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비를 베풀어도 시원찮은데 그 연약한 여인을 6년 동안이나 옥고살이를 치르게 한 우리들이 하늘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 못된 정권, 몹쓸 정권은 말끝마다 촛불을 외칩니다. 그래, 그 촛불이 산불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이 한 그루 나무마다 영혼이 깃드는 그 산천초목을 불태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촛불은 산불이 되고 산불은 횃불이 되어 이 정권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무한한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경의를 표합니다. 촛불 정권이 뭡니까? 가장 큰 제약은 공동체를 산산조각 내고 편가름이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살피기에 급급해서 미사일이 동해바다 한반도 하늘 꼭대기에서 놀이터를 삼아도 그자들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낱말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이 정권의 몹쓸 정권이 여러분들이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고 해서 복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 효과를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 대통령사의 잔혹사가 성산이 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반성문을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냥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반성문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스럽지만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셔서 박근혜의 둥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합니다. 주인공이 비어있는 저 자리에 주인공이 나타나실 때 환영이라 하는 것이 환영하지 않는 데는 주장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묵을 저 자리에 우리의 전통적인 지신밟기 땅을 고르게 밟아서 펴드렸어. 편안하고도 또 하나의 역사를 탄생시킬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의 이틀이 된다는 축원을 빌기 위해서 우리는 저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스럽지만은 제가 외치면은 따라서 선장하는 훈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만세! 돌아오십시오. 이쪽으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나라가 반듯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연만하신 어른들은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 현대사의 박물관입니다. 역사 앞에 증언할 수 있는 박물관이 건강해야만 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이만 환영사에 가동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재호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반학반공 학생운동 기념사업회 총재로 계신
이용택 총재님의 대회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님. 저는 김동석. 자기가 뭐 육사 30기라는데 모르겠어. 30기면 나보다 한 2기 빨라. 그래서 두 살 많은데 오래가락해. 어디 가면 막 오늘 저희들과 같이 하시는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권한하십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건강이 좋지 않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고향은 경상북도 구미시 상월리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아버지 고향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의 고향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읍에 오신 것을 달성구에서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의 고향 달성군 육아읍으로 오신 것을 27만 달성 군민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김문호 달성 군수님 그리고 현삼조 전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런 분들이 잘 처리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편안하게 계시기를 빌면서 환영사를 건네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읍 요곡 1, 2 출신 소생 이용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택 총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님 재직 시 내각의 책임자셨던 황교안 전 총리를 모시고 대사 듣겠습니다. 황교안 오십니다.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언론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돼야 된다, 사면돼야 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외쳤습니다마는 완전히 우의독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이 문재인 정권을 밀어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셨던 우리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싶은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좀 절제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제가 적어온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차디찬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없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험한 고난 중에서도 사기가 판을 치는 시절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혁명이다. 이런 조지 오웰의 말을 인용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진실은 더디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그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아는 것도 너무 더디고 우둔한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적지 않은 밤을 지새우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님께서 쓰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제목의 책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하고 감동했습니다. 태산처럼 밀려오는 사악한 자들의 파도에 밀리고 또 밀려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던 때를 수없이 자책하면서 내일을 다짐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고향에 내려오셔서 건강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나라를 진실된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대통령님이 질고를 겪으시는 동안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삶은 말 그대로 피폐해졌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구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싸워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 생각들, 그 애국심, 그 나라사랑, 이런 마음을 본받아가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그 대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민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이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정말 잃어버린 자유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던 그런 희망의 새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히 내려오십시오. 편안히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미래를 구상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대선에도 출마하셨으며 자유총연맹 총재를 역임하신 김경재 전 의원님을 모시고 사자후 같은 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욕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본성에 나는 거예요. 저는 나도 사람은요, 그거 김대중의 저건데 나중에 끝끝내 저거 한 게 배반한 거예요. 정강 목사. 표도 몇만 표 나오지도 않았어요. 욕 먹지. 나도 저 붙어보지도 않냐 어제 같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최종 직함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홍보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춥기는 하지만 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온 것이 2006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탄핵 반대 집회가 2006년 12월 10일 서울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저를 계속 재판에 끌고 다녀가지고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걸 바로 선고한 사람이 지금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세상이 참 재밌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바리를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15대 국회 때 박근혜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하고 상임위원회가 갔어. 딱 바로 건너편인데 여러분이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박정희 대통령 비판을 많이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16년 동안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펜실바니아 대학 건너편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이승만 박사의 자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에 4.19 데모를 했는데 이승만 나가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이승만 박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봉실 비판했던 겁니다. 이 박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게 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승만 박사가 안 계셨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맞죠?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지 못합니다. 그 맞죠?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마지막 망명가로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어찌어찌해서 국회를 들어갔는데 딱 건너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박근혜 의원이 저에게 말을 터서 그 15대 16대를 같이 지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김선배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가원하고 항방원하고 같이 셋이서 소위 호남의 중도 우파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조금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총재도 여러 사람이 나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청와대에서 당신이 좀 나가라. 그래서 하는 말이 그저 총재가 별건 아니지만 국회의원 10개보다 낫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제가 간신히 선거로 이겼습니다. 선거를 이겼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까 제가 서울역에서 바로 이 옷을 입고 이게 탄핵 말이 안 된다. 그것이 2012년인데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몇 개월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난 10년 몇 개월의 제 삶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김경재 방송 연구를 보시면 그 원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원고 써왔는데 그냥 원고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김경재 방송 읽어주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체제전쟁입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자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그래서 기어이 이번 윤석열 후보를 밀기는 밀어야 되겠는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고리를 하나 딱 걸었어요. 이거 사죄해라. 이거 사죄하는 조건으로 지지하겠다. 근데 끝끝내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몇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금 이따 생각하다 하겠다 하다가 마지막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야 1번, 2번으로 표가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제 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했던 사람도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제가 왜 빠지지 않았느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용기 있고 과감한 참관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참관인은 정당 후보가 아니고서 참관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끝까지 버틴 겁니다. 옥은호라는 후보가 있는데 그 양반은 사실은 대통령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참관인을 집어넣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전부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반대하는 운동이 우리 황교안 전 총리도 있고 또 백모 박석현도 있고 민경욱 전 의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수만 명인데 들어갈 데가 없어 구멍이. 제가 마지막에 그만 넣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참관인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표가 적게 나오는 것을 각오하고 이 경우가 이 역사가 저에게 준엄하게 명령하는 모욕이라면 제가 달겨받겠다. 그래서 3,600명, 적어도 3,600명. 우리 황교안 총리 쪽에서는 정확하게 인원수가 저한테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2, 3,000명이 저에게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7, 8,000명의 강력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참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거가 이만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관인 운동에 앞장섰던 백모 박상현 동지,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오근호 후보,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에게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이 나라의 통일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 제가 끝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원래 제 뿌리는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입니다. 안기동에 가면 여러분 그 충효사라고 큰 사당인데 그게 제 식기 할아버지 사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전라도로 귀향을 가기 전까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상경명 말마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도 인체성과 충청도 정체성과 전라도 영광성 3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상도에서 이번에 윤석열 표가 꽤 많이 나와가지고 정권 교체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재명이도 꽤 나왔더라고요. 안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의리 지키느라 그러셨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0.74%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보호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곤이 예언했던 것, 조 슈타이너 박사가 얘기했던 것, 그리고 프리드먼 박사가 얘기하는 언젠가 2023년 4년 5년부터 2050년까지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서 세계의 중심 나라가 된다는 그런 미래학자들의 희망과 꿈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에 우렁찬 새 역사 운동이 벌어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약하면서 이제부터 역사 운동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전진하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봄 행사를 위해서 서울에서 유가면까지 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하시면서 땅 고르기도 하시고
고생 제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본 행사의 준비위원장이십니다. 와 같이 하시는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권한하십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건강이 좋지 않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고향은 경상북도 구미시 상월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아버지 고향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의 고향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읍에 오신 것을 달성구에서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의 고향 달성군 육아읍으로 오신 것을 27만 달성 군민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김문호 달성 군수님 그리고 현삼조 전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런 분들이 잘 처리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편안하게 계시기를 빌면서 환영사를 건네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읍 요곡 1, 2 출신 소생 이용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택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님 재직 시 내각의 책임자셨던 황교안 전 총리를 모시고 대사 듣겠습니다. 황교안 오십니다.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언론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돼야 된다, 사면돼야 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외쳤습니다마는 완전히 우의독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이 문재인 정권을 밀어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셨던 우리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좀 절제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제가 적어온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차디찬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없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험한 고난 중에서도 사기가 판을 치는 시절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혁명이다, 이런 조지 오웰의 말을 인용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진실은 더디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그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아는 것도 너무 더디고 우둔한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적지 않은 밤을 지새우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님께서 쓰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제목의 책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하고 감동했습니다. 태산처럼 밀려오는 사악한 자들의 파도에 밀리고 또 밀려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던 때를 수없이 자책하면서 내일을 다짐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고향에 내려오셔서 건강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나라를 진실된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대통령님이 질고를 겪으시는 동안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삶은 말 그대로 피폐해졌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구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싸워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 생각들, 그 애국심, 그 나라사랑, 이런 마음을 본받아가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그 대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민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이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정말 잃어버린 자유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던 그런 희망의 새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히 내려오십시오. 편안히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미래를 구상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대선에도 출마하셨으며 자유총연맹 총재를 역임하신 김경재 전 의원님을 모시고 사자후 같은 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욕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이 본성에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그거 김대중의 저건데 나중에 끝끝내
지금 한게 대반한 거예요. 정강 목사. 표도 몇만 표 나오지도 않았어요. 또 욕먹기. 나도 지금 붙어보지도 않냐, 어제. 같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최종 직함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홍보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춥기는 하지만 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온 것이 2006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탄핵 반대 집회가 2006년 12월 10일 서울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저를 계속 재판에 끌고 다녀가지고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걸 바로 선고한 사람이 지금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세상이 참 재밌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바리를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15대 국회 때 박근혜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하고 상임위원회가 갔어. 딱 바로 건너편인데 여러분이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박정희 대통령 비판을 많이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16년 동안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펜실바니아 대학 건너편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이승만 박사의 자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에 4.19 데모를 했는데 이승만 나가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이승만 박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봉식을 비판했던 겁니다. 이 박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게 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승만 박사가 안 계셨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맞죠?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지 못합니다. 그 맞죠?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마지막 망명가로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어찌어찌해서 국회를 들어갔는데 딱 건너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박근혜 의원이 저에게 말을 터서 그 15대 16대를 같이 지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김선배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가원하고 한광원하고 같이 셋이서 소위 호남의 중도 우파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조그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총재도 여러 사람이 나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청와대에서 당신이 좀 나가라. 그래서 하는 말이 그저 총재가 별건 아니지만 국회의원 10개보다 낫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제가 간신히 선거로 이겼습니다. 선거를 이겼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까 제가 서울역에서 바로 이 옷을 입고 이 탄핵 말이 안 된다. 그것이 2012년인데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11년 몇 개월입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몇 개월의 제 삶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김경재 방송 연구를 보시면 그 원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원고 써왔는데 그냥 원고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김경재 방송 읽어주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체제전쟁입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자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그래서 기어이 이번 윤석열 후보를 밀기는 밀어야 되겠는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고리를 하나 딱 걸었어요. 이거 사죄해라. 이거 사죄하는 조건으로 지지하겠다. 근데 끝끝내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몇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금 있다 생각하다 하겠다 하다가 마지막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야 1번, 2번으로 표가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제 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했던 사람도
아무래도 정권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제가 왜 빠지지 않았느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용기 있고 과감한 참관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참관인은 정당 후보가 아니고서는 참관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끝까지 버틴 겁니다. 옥은호라는 후보가 있는데 그 양반은 사실은 대통령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참관인을 집어넣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전부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반대하는 운동이 우리 저 황교안 전 총리도 있고 또 백모 박석현도 있고 민경욱 전 의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수만 명인데 들어갈 데가 없어 구멍이. 제가 마지막에 그걸 그만 넣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참관인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표가 적게 나오는 것을 각오하고 이것이 이 역사가 저에게 준엄하게 명령하는 모욕이라면 제가 발견하겠다. 그래서 3,600명, 적어도 3,600명. 우리 황교안 총리 쪽에서는 정확하게 인원수가 저한테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2, 3천 명이 저에게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7, 8천 명의 강력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참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거가 이만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관인 운동에 앞장섰던 백모 박상현 동지,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오근호 후보,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에게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이 나라의 통일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 제가 끝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원래 제 뿌리는 경상북도 안봉시 안기동입니다. 안기동에 가면 여러분 그 충효사라고 큰 사당인데 그게 제 식기 할아버지 사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전라도로 귀향을 가기 전까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상경명 말마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도 인체성과 충청도 정체성과 전라도 영성성 3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상도에서 이번에 윤석열 표가 꽤 많이 나와가지고 정권 교체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재명이도 꽤 나왔더라고요. 안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의리 지키느라 그러셨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0.74%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보호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곤이 예언했던 것, 조 슈타이너 박사가 얘기했던 것, 그리고 프리드먼 박사가 얘기하는 언젠가 2023년 4년 5년부터 2050년까지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서 세계의 중심 나라가 된다는 그런 미래학자들의 희망과 꿈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에 우렁찬 새 역사 운동이 벌어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약하면서 이제부터 역사 운동은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전진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